인류 최고의 부자는 누구일까요? 보통 일론 머스크나 제프 베이조스, 빌 게이츠 같은 인물들을 떠올릴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상 최고의 부자를 찾아본다면 학자들은 14세기 서아프리카의 한 남자를 지목합니다. 바로 말리 제국의 황제 만사무사입니다. 2012년 한 웹사이트에선 그의 재산을 무려 4천억 달러, 한화 약 500조 원으로 추정했는데 이것은 학술적인 추정은 아니고 실제 학자들은 그의 재산을 측정할 수 없거나 상상할 수 없는 수준으로 묘사합니다. 보통 부자나 일반 시민들이 소비를 늘리면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만 만사무사의 경우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그는 무려 이집트의 경제를 10년 이상 침체시켰습니다. 이번 영상에선 황금으로 뺨을 때린다는 게 무엇인지 보여준 최고의 부자 만사무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4세기 서아프리카의 말리 제국은 그야말로 황금의 제국이었습니다. 제국엔 반부크와 부레라는 거대 금광지대가 있었는데 여기서 금이 마르지 않는 샘처럼 쏟아져 나와 당시 전세계 금 공급량의 절반 이상이 말리 제국에서 공급되었습니다. 나라의 금이 얼마나 많았는지 화폐로 금가루가 쓰였을 정도였는데요. 제국은 금덩어리는 왕실만 소유할 수 있게 했고 일반 사람들은 금가루만 쓰게 하는 방식으로 금의 가치를 철저히 통제했습니다. 말리 제국의 부는 금에서만 나온 건 아니었습니다. 당시 제국은 사하라 사막을 오가는 무역을 장악하고 있었고 소금 무역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했죠. 남부 지역에서 소금은 금에 버금가거나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교육품으로 취급되었습니다. 금과 소금 그리고 무역까지 당시 큰 돈이 되는 것은 모두 손에 쥐고 있었으니 돈이 썩어날 수밖에 없던 겁니다. 이러한 말리 제국의 전성기를 이끈 만사무사의 재산은 앞에서 말했듯이 측정 불가 수준인데 그의 재력이 어떤 수준인지 보여준 사건이 발생합니다. 1324년 독실한 이슬람 신자였던 그는 평생의 수건이었던 성지순례를 떠나게 됩니다. 이것은 그의 부와 권력을 과시할 기회이기도 했죠. 서아프리카에서 메카까지 대륙을 횡단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의 여행 스케일은 상상을 초월했는데요. 순례단의 규모는 총 6만 명이었는데 그 안엔 신하, 병사, 하인, 교사, 의사 등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이 있었고 무려 12,000명의 개인 노예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행렬의 선두에는 500명의 노예가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순금으로 만든 지팡이를 들고 있었으며 노예를 포함한 6만 명 모두 값비싼 비단 옷을 입었습니다. 여기에 금을 나르는 낙타만 100마리가 있었는데 각각 136kg의 금을 운반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람의 행렬이 아니라 도시 하나가 통째로 사막을 건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걸어다니는 금광은 곧 사하라 사막을 건너 이집트 카이로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도착하자마자 곧 황금 살포를 시작합니다. 그는 성지순례가 목적이라며 술탄하려는 거부했지만 왕실 관직을 가진 사람이나 궁정 귀족들은 만났는데 이들 중 만사무사와 만날 때 금덩어리를 선물 받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뇌물 같은 것이 아니었고 자신의 관대함과 외교적 과시가 목적이었습니다. 또한 여름 더위가 지나가길 기다리며 약 3개월 동안 카이로에서 휴식을 취했는데 그동안 그와 순례단 모두 엄청난 양의 금을 소비했습니다. 길거리 거지에게 금덩이를 던져줬고 시장에선 상인들이 부르는 대로 값을 지불했죠. 그가 머무는 동안 카이로는 마치 가난이 뭔지 모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집트 관리들의 설득 끝에 술탄을 아련한 그는 10월 18일 다시 메카로 향했습니다. 문제는 그가 떠나고 카이로가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았다는 것입니다. 순례단이 머무는 동안 베풀었던 엄청난 관대함은 이집트 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입혔습니다. 시중에 금이 너무 많이 풀려 금의 가치가 폭락했는데 이것은 단순히 특정 상품의 가치가 하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금은 곧 화폐였으니 화폐를 너무 많이 발행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 것과 같았죠. 인간 한 명이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킨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역사가 알 우마리는 이러한 금값 하락 현상은 약 12년 동안 지속되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만사무사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는 성지순례 후 돌아오는 길에 카이로에 다시 들렀는데요. 이번엔 카이로의 상인들에게 높은 이자를 주고 금을 빌리며 시중에 풀린 금을 회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을 기던 금값은 다시 오르기 시작했고 시장은 조금씩 안정을 되찾았죠. 한 사람이 갈 때는 금을 뿌려 경제를 망가뜨리고 올 때는 금을 빨아들여 경제를 수습하는 상황. 현대의 중앙은행이 할 만한 통화정책을 혼자 수행한 셈이었습니다. 물론 당장의 상황은 수습했지만 카이로에 풀린 금의 절대적인 양이 줄어든 건 아니었기 때문에 경제 침체를 해결하진 못했습니다.
만사무사의 성지순례는 단순히 경제를 파괴한 황금 폭풍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엄청난 부와 소비는 지중해를 건너 유럽에까지 알려졌죠. 그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1375년에 제작된 카탈루냐 지도입니다. 당시 세계 지도였던 이 지도의 하단엔 한 흑인 왕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는 황금 왕관을 쓰고 한 손엔 황금 지팡이를, 다른 한 손엔 거대한 황금 덩어리를 쥐고 왕좌에 앉아 있는데요. 당연히 이 사람은 만사무사입니다. 만사무사는 그저 돈을 뿌리기만 한 졸부는 아니었습니다. 성지순례에서 돌아오는 길에 가오와 팀북투 같은 주요 무역 도시들을 제국에 편입시켰고, 이집트와 안달루시아에서 저명한 학자들과 건축가를 초빙해 제국 전역에 모스크, 도서관, 대학을 건설했죠. 그의 전폭적인 후원 아래 제국의 핵심 도시였던 팀북투는 당대 최고의 학문과 문화 중심지로 변모했습니다. 특히 상코레 대학은 한때 2만 5천 명의 학생을 수용하고 약 80만 권에 달하는 장서를 보유한 아프리카 지성의 상징이 되었습니다.